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과목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썼습니다. 먼저 전기기사라고 하면은, 전기기사, 공사기사라고 하면은 기사 수준의 자격증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죠.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소방 쪽도 있고 다른 쪽 자격증도 있지만 전기 공부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노후 보장도 되시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취업 같은 것도 그렇고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만약에 아무나 취득할 수가 있고 공부하기 너무 쉽고 그렇다면 취득해도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냥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으시고요. 어렵지만 할 수 있다, 가치가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술도 조금 줄이시고 담배도 좀 줄이시고, 그다음 친구분들도 만나시는 거 뭐 한 10번 중에서 10번 만나는 거 한 5번 만나시고, 이런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요. 일단 과목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보세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시는 과목이, 종목이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에 총 5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시험 그 순서대로 보면은 자기약입니다. 전기자기약. 그 다음에 전력공학. 그 다음에 전기기기. 그 다음에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요. 이렇게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전기기사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전기공사기사가 들어가면은, 전기자기약 대신에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이런 과목이 대체됩니다. 나머지 4과목은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문제 중에서 80문제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사 말고 여기에 산업기사 있죠. 전기산업기사가 됩니다. 전기산업기사는 다른 차이는 없고요. 여기에서 제어공학만 빠져요. 제어공학만 빠지고, 그래서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자기약,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제어공학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는 마찬가지로 자기약 대신에 전기응용인데, 여기에서는 공사재료가 빠집니다. 전기공사기사에서는 공사재료였는데, 전기공사산업기사에서는 전기응용이 돼요. 전기응용이요. 그 다음에 전력공학, 전기기기, 똑같이 전기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회로이론입니다. 제어공학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소개는 이렇게 되고요. 이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만약 기초적인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우리가 2주 만에 박살내기란 그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 기초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공부해 주시면 이거 뭐 과목 외우는 건 무의미합니다. 뭐 한 과목당 뭐 2, 3주씩 붙잡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공부를 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이런 과목 순서대로 공부를 할 것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가장 효과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일단 1번을 회로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약인데, 이 자기약보다는 대학교에서 내가 전기를 배운다고 하면 자기약이 우선되면 되겠지만은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는 회로이론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회로이론 공부하면서 제어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자기약입니다. 자기약. 예, 회로이론 자기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기 기기를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전기 기기를 공부하려면 자기약에서 배웠던 거, 회로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알고 공부하는 것이 이런 것들 모르고 공부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가 전력공학입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은 실제로 회로이론, 기기, 자기약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과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바탕된 상태에서 전력공학을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인데, 이 과목은 제가 5번째라고 썼지만은요, 그 순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과는 다르게 이 과목은 독립적으로 다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과 별개로 처음부터 이것만 공부를 해주셔도, 이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만 따로 공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4과목을 공부하신 후에 공부하셔도 되고요. 예, 하여튼 얘는 좀 암기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연관이 크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부 순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을 때 이 방법이, 이 순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교재에 보시면 넘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전기 자격증은요, 예전에 불과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관연도 문제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관연도 문제만 반복해도 붙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관연도 출제 비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울러 또 중요한 것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면 실기를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실기 공부하실 때 이 필기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즉, 실기 공부하실 때요, 필기책 옆에 놓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 말은 필기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실기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 자격증 우리가 엉덩이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엉덩이를 책상에 오래 붙이고 앉았느냐, 얼마나 끈기 있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 필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보세요. 공부를 하시는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전공하신 분들, 전기 전공하시는 분들, 우리 전기학원 가잖아. 그럼 제일 많은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기과 학생들이에요. 전기과 나왔으니까 자격증 조금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전기과 공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원에 가장 많이 다니시고, 실제 전기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자격증 공부는 다릅니다. 하지만 기초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계산기 두드리는 건 아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세 부류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전기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전공은 안 하셨는데 물리나 화학 이런 걸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수학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류가 어떤 분이냐면 전공도 안 하시고 수학도 자신 없으시고, 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하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전공하신 분들 있죠. 전공하시는 분들, 나는 학교 다닐 때 잠만 잤다 이렇게 하더라도 귀동냥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하시는 분은 일반적으로 보세요. 정규반을 1에서 2회 보시면 돼요. 정규반 1에서 2회 보시고 더하기 관연도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정규반 공공하신 분들도 있죠. 기한을 길게 잡을수록 안 좋아요. 사람이 보통 공부한 것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너무 오래될수록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할 때 바짝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요.
정규반 전공하신 분들 정규반 1에서 2회 정도 보시고 1에서 2회 정도 보시고 관연도를 보시는데 2달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을 정규반 그 다음에 관연도를 한 보름 정도 이렇게 바짝 잡으셔야 돼요. 바짝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전공 더하기 수학 자신 있는 분. 그래도 정규 공부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은 좀 한다. 이런 분들은 보세요. 정규반 2에서 3회 보시고 더하기 관연도를 보세요. 최소 2번에서 3번인데 일반적으로 한 3번 정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수학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으시다면은 이렇게 정규반 2에서 3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기간을요 또 많이 잡으시면 안 되고 석 달에서 넉 달 사이로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석 달, 넉 달 안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할 때 바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전공이나 수학 자신 있으신 분인데 공부함에 있어서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2주 만에 박살내기라는 그 교재가 있고 그 동영상, 기초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기초 동영상을 먼저 보셔서 계산기 사용법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많은 분들, 실제 공부하면 가장 많은 분들인데 이것이 비전공 더하기 수포. 수포자가 뭐냐면 수학을 포기한 분들이에요. 예전에 수학 포기한 분들, 야 수학 포기했으니까 자기들 못한다. 아닙니다. 혹시 합격수기 한번 제가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 가서 합격수기 읽어보세요. 절반 이상은 나는 수학을 중학교 때 포기했다, 고등학교 때 포기했다, 어떤 분 초등학교 때 포기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은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으니까 취득했다 이렇게 해요. 그런 분들은 보세요. 일단 정규반을 당연히 다른 분들보다 비전공했고 수학에 또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조금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럼 약간 페널티가 있는데 그것을 정규반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보시고요. 보시는데 이것 전에 보시기 전에 자신 없지 않다 그러면 기초, 이 기초라는 것은 우리가 2주 만에 박살내기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혹은 전기 기능사를 먼저 공부하고 오셔도 돼요. 이런 걸 통해서 기초 수학, 여기 기초라는 부분은 기초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는데 기초 수학,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법,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과목별 요점 정리를 한 번 정도 보고 오시면 보고 정규반을 시작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관연도요. 관연도. 일반적으로 이 비전공에다 수학을 포기하셨다고 하더라도 나 공부 기간을 한 3년으로 잡겠다. 뭐 옛날 과거 시험 보는 거 딱 3년 이거 아니에요. 3년 아니고 이런 분들도 6개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괜히 기간이 길어지면은 사람 괜히 느슨해져요. 느슨해져가지고 야 내일 하자, 오늘 술 한잔 하고 하자 이런 생각 먹으시면 안 돼요. 할 때 바짝 당기시고 이게 공부를 하면서 약간 방해 요소들은 없애고요. 최소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월 정도 기간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꼭 좀 해주시고요. 요 공부 방법,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카페 꼭 가입하셔서 하루 정도 있죠. 하루 정도. 그 합격 수기를 쫙쫙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나한테 맞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어떤 분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요. 나는 뭐 예순이 넘으셨어요. 60 예순이 넘으셨고 수학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포기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합격했다고 써준 그 합격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수학을 포기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포기했다. 그리고 나 공부 정말 못했다. 그래도 난 합격했다. 이렇게 글 써주신 분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난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밖에 안 자고 공부해서 합격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 카페를 관리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글이 그 합격수기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합격을 하신 분들, 혹시 읽어보시면 눈물 날 수도 있어요. 한번 꼭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 노하우라고 하면은요, 제가 예전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기사 자격증 땄습니다. 소방하고 다 땄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동영상이 없죠. 동영상도 없고 네이버 지식인도 없고 포털 사이트 이거 검색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가 물을 사람도 없고 카페도 없고 혼자 도서관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답답하고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 다산에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동영상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전기기사 한 번에 합격하기, 그 다음에 다산에도 사이트에서 궁금한 거 질문 남길 수 있죠.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셔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공부하기 수월합니다. 말만 따라 예전에 영화 배우 한 거 숟가락 얹는 거요. 숟가락 얹는 그거보다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나는 너무 공부 환경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변명은 좀 접어두시고요. 충분히 이런 부분 활용하시면 잘 자격증 취득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격증 시험 치고 나서 합격률 같은 거 이런 것도 보잖아요. 봤을 때 어떤 분들이 합격했다 합격수기 올리시는데 어떤 분들이 합격하시냐면은 카페에 글 많이 올리시는 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답 많이 달아보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다 공부예요. 괜히 내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공부 다 했다고 해서 다른 이상한 문제집 같은 거 있죠.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 푸는 것보다 그런 카페나 다산에도 이런 곳에서 다른 분들이 올리신 글 있죠. 그게 다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 예습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카페 자주 오시고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합격수기 굉장히 많이 올리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다 카페에 들어오는 것이 취미고 별로 어렵진 않고 공부입니다. 공부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일반적으로 제가 정규반을 공부하고 관연도로 공부하는데 석 달, 넉 달 이렇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정규반을 첫 번째 공부하잖아요. 그럼 한 달이 걸려요. 두 번째 공부하자. 그럼 두 번째 공부할 또 한 달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공부하면 보름이 걸려. 그래서 세 번째 공부하면은 일주일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반씩 떨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첫 번째 공부할 때는 다 모르는 내용이라 보세요. 다 모르지만은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내용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는데 이 부분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공부하실 때는 또 모르는 내용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얘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를 딱 풀었는데 틀린 문제, 확실히 아는 문제는 다음에는 안 봐도 되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만 표시를 해놓으시고 점을 찍든 별의 표시를 하시든 해놓으시고 틀린 문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볼 때는 그 중에서도 또 틀린 문제.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답 노트, 내가 정규반 내용이든지 혹은 문제든지 틀린 부분, 그런 잘 모르는 부분만 표시냈다가 보시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험이 3,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죠. 틀렸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오답 노트를 표시해 놓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제 지인들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을 그래도 이 어려운 자격증 시험인데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동영상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한가? 학원을 다녀도 어려운데 동영상만으로 가능한가?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학원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온라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제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학원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일단은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있죠. 예,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학원에서 제 장점이 뭐냐면은, 그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인데, 실제 학원을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조금 다가오기 쉬운 스타일이에요. 조금 질문도 쉽게 하고 하시는데도 질문하는 분 거의 뭐 한두 분도 잘 없고요. 하루에 질문을 뭐 한 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고 뭐 시간도 많이 뺏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동영상으로 공부하면서 그 카페, 앞에서 말씀드린 뭐 전기기사 한번 합격하기 카페나 다산해주 문제풀이 게시판에 질문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든 뭐 핸드폰으로든 집에서든 주무시기 전에든 언제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하면은 제가 뭐 학원 수업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같이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다녀야 된다, 뭐 동영상으로 합격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력만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합격률에 대한 거 있죠. 합격은 몇 명 했고 그런 정보 궁금하시는 분들은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격증 정보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몇 년도에 몇 명 합격했다 그런 내용들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필기를 공부하시는데요. 근데 필기 공부하시고 나서 그 교재는 실기를 공부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시더라도 유용합니다. 예. 뭐 반드시 필요하다. 그보다는 이것이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계를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다산에듀에서 교재 구입하셨잖아요. 그 교재 구입하신 거 뭐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좀 갖고 계시다 보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교재 기분 좋아서 필기하고 나서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뭐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뭐 술 한잔 드시고 책 아유 뭐 어디 놔두셨겠지만은 뭐 버리셨거나 하겠지만은 근데 실기할 때 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 또 필기책 또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세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필기 이 교재가 있죠. 지금 필기 교재는 전기 분야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꼭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공부하면서 제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인내입니다. 얼마나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느냐.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이요. 머리 좋으신 분, 뭐 시간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전공하신 분, 당연히 전기 자격증 취득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꼭 자격증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냐? 오래 엉덩이 의자 오래 붙이고 계신 분,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신 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꼭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비록 저하고 이렇게 뭐 온라인상에서 강의상에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지만 제가 바람은 제 강의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많이 자격증을 합격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조금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상기해 주시고 예, 저는 회로이론 1강 회로이론 1장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